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봄야채 중에서 봄의 특별한 입맛을 느끼게 해주는 민들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이 되면은 양지 바른 곳에서 흔하게 자란 풀이죠. 밟아도 죽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나는 모습이 백성들의 끈기와 같다고 하여서 민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강한 생명력만큼 약효도 좋아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약재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봄에 어린 잎을 따서 무쳐 먹거나 또 전초를 이렇게 캐서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거나 또 차로 이렇게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그럼 민들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들레는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로 양지 바른 초원이나 들판, 길가, 공터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열애살이 풀입니다. 줄기가 없고 이른 봄에 뿌리에서 잎이 나와서 땅 위를 따라서 옆으로 퍼져 자라기 때문에 안진뱅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로는 노란 민들레, 흰 민들레, 산 민들레, 전 민들레가 있는데 요즘 현대에 와서는 거의 서양 민들레가 차지하고 있죠. 서양 민들레로는 서양 민들레하고 붉은씨 서양 민들레가 있습니다. 이 한방에서는 뿌리하고 꽃피기 전에 전초를 포경령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약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열 해독, 소종, 상결, 소염, 건이, 이뇨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해서 황달을 치료하거나 유방종통, 용종, 지방간, 간염, 담낭염, 인후염, 소화불량, 임증 등의 이렇게 치료제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민간에서는 봄에 막 나오기 시작한 연한 잎을 따서 초무침을 해 먹거나 또 데쳐서 나물을 만들어 먹고 된장국에 넣어 먹기도 했습니다. 뿌리는 따로 이렇게 가늘게 썰어서 데쳐서 나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튀겨 먹기도 했고 연한 전초는 김치를 담아 먹기도 했습니다. 약재로 사용할 때는 전초를 즙을 짜서 이렇게 마시거나 아니면은 전초를 말려서 탕제에 넣어 먹고 또 이 말린 전초를 갈아서 환제나 산제에 넣어 먹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민들레 뿌리를 갈색으로 볶아서 이렇게 차로 마시면 커피 향이 난다고 해서 인기가 좋죠. 그리고 꽃과 이 뿌리는 따로 이렇게 말려서 각각의 차로 이렇게 만들어서 마시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민들레를 포공형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약재로 사용을 해왔는데 민간에서는 젖이 잘 나오지 않는 여자가 먹으면 젖이 잘 나온다고 해서 산모에게 먹이기도 했고 또 종창의 효능이 있다고 해서 이 민들레를 진익에서 환부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민들레는 노란색 민들레보다는 흰 민들레가 약효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들레는 우리 민족의 정서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풀이죠. 민들레의 전설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비가 몹시 많이 내린 때가 있었는데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민들레도 이제 꼼짝없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이 민들레가 너무 무섭고 걱정이 돼서 그만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다고 합니다. 물이 이렇게 턱 밑까지 차오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서 민들레 씨앗을 하늘 높이 날려서 양지 바른 언덕에 내려놨다고 합니다. 그 이듬해가 돼서 그 자리에 민들레의 새싹이 돋아나서 새로 이렇게 자라게 되었는데 이 민들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봄이 오면은 밝은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웃는다고 합니다. 민들레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하는 말이겠죠. 따라서 민들레의 꽃말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민들레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이 민들레를 크게 나누자고 보면은 토종 우리나라 민들레하고 서양 민들레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노란 민들레는 서양 민들레고 흰 민들레가 이 토종 민들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 토종 민들레, 노랑 민들레도 있습니다. 단지 이제 토종 민들레하고 서양 민들레의 구별점은 꽃받침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곱게 서 있으면은 토종 민들레고 이 아래로 꽃받침이 쳐져 있으면은 서양 민들레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로는 그냥 토종 노랑 민들레, 노란 꽃을 피는 민들레죠. 그 다음에 토종 흰 민들레, 흰 꽃을 피는 민들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많이 자란 전민들레가 있고, 그 다음에 산지 습한 곳에서 잘 자란 산민들레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들에 대부분 보이는 것은 서양민들레죠. 서양민들레가 번식력이 좋아서 그런지 지금은 거의 서양민들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들레 종류를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토종 민들레가 있는데 토종 민들레가 쓴맛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 토종 민들레, 흰 민들레, 산 민들레, 전 민들레가 있고, 그 다음에 서양 민들레가 있는데, 서양 민들레 꽃받침을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꽃받침이 이 아래쪽으로 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구별하면은 이 토종 민들레하고 이 서양 민들레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민들레의 효능 보겠습니다. 신수본초에는 부인들의 유방에 용종이 있을 때 물에 끓여 마신다라고 했고, 본초비요에서는 용종을 치료하는 전문약으로 종기를 치료하는데 소변을 잘 통하게 하는 묘약이기도 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본초연의보유에서는 열독을 없애고 결핵 악성 정향을 없애며 식독을 해결하고 기운이 정치된 것을 풀어준다라고 했습니다. 본초구진에서는 양명경과 거름경에 들어가 혈액을 식혀서 혈열을 해결하고 유방종통이나 유방암을 치료한다라고 했고, 본초강목 수비에서는 벌레독이나 뱀독 등 모든 독을 해독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민들레의 효능 보겠습니다. 민들레는 성질은 차고 맛은 쓰고 달면서 간경, 위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질이 차기 때문에 열을 내리고 해독작용하고 소염작용이 있는데, 열과 독으로 인한 각종 옹종이나 또 종기를 가라앉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각종 염증을 치료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이 종기의 특징은 홍종, 열통해서 이 붉고 붓고 또 열이 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 이런 종기들을 가라앉게 하고 또 여성들의 유방에 나타나는 종통에도 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별을 제거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는 그런 효능도 있는데, 수별이 간과 담에 쌓여서 나타나는 황달에 이렇게 효과가 있고, 또 지방간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소변이 잘 안 통하는 소변 불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민들레의 효능 보겠습니다. 콜린 성분은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간질환을 예방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실리마린 성분은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황달이나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루테인이나 비타민 A가 풍부하기 때문에 눈 건강과 신경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섬유질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루테올린 성분은 염증의 활성화를 막아서 위염이나 식도염, 방광염,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하고,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빈혈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들레의 주의사항도 보겠습니다. 민들레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평소에 몸이 찬 사람들이 복용하게 되면은 복통 설사나 위통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민들레는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고혈압에는 도움이 되는데, 지나치게 저혈압인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질이 강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복용하게 되면 설사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복용량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민들레 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들레 차에는 민들레 뿌리차, 민들레 꽃차, 민들레 잎차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민들레 뿌리차를 보겠습니다. 민들레 뿌리차는 민들레 뿌리를 캐서 어느 정도 크기로 자른 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한 3일 정도 자연 건조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건조된 뿌리를 팬에다가 넣고 한 갈색이 나도록 볶아주면 됩니다. 민들레 뿌리차를 마실 때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물에 넣고 한 10분 정도 끓여서 마시거나, 아니면은 갈아 가지고 우리가 커피 내리듯이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내려 마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민들레 꽃차는 완전히 핀 꽃이 아닌 꽃봉오리를 채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꽃봉오리를 채취한 다음에
이 소금물에 담궈뒀다가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이 오른 찜기에서 한 3, 4분 정도 약간 찐 다음에 말려둡니다. 마른 후에 팬에다 덮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마실 때는 꽃차 몇 개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 마시면 됩니다. 민들레 잎차도 꽃차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민들레 잎을 이렇게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기를 빼서 그늘에 둬서 약간 마른 다음에 팬에 천천히 덮어주면 됩니다. 마시는 방법도 민들레잎 한 10g 정도를 넣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부어서 우려 마시면 됩니다. 민들레로 만들 수 있는 요리들입니다. 장아찌를 담아 먹기도 하고 여러가지 무침을 만들어 먹죠. 민들레만 가지고 이렇게 초고추장에 무쳐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오이나 뭐 달래 이런 다른 재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무쳐 먹기도 합니다. 또 김치를 담아 먹기도 하죠. 그리고 민들레를 데쳐서 김밥 속에 넣어 먹기도 하고 또 부침개를 만들거나 쌈채소로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또 계란말이 만들 때 이렇게 민들레를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민들레 된장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또 민들레 튀김을 이렇게 튀겨 먹기도 합니다. 민들레 차 사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꽃차나 아니면은 뿌리차, 잎차, 요즘은 이제 티백이 나와서 티백으로 이렇게 마시기도 합니다. 민들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봄철에 나는 채소들을 요즘 봄이 돼서 이렇게 쭉 소개해 올리고 있습니다. 이 봄 맞이해서 여러분들 식탁에 이 봄 냄새가 물씬 풍기도록 꾸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